안녕하세요. 류용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 의뢰 시 반드시 피해야 될 사무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피해야 될 사무실, 사무장 사무실입니다. 사무장 사무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법무사에게 명의만 빌려서 자신이 사무실을 차려서 회생파산 업무를 전문으로 처리하는 형태의 사무실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요, 법무사 사무실에 속해 있긴 하지만 법무사는 전혀 회생파산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요. 사무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회생파산 업무를 전담하는 형태의 사무실을 일컫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어떤 문제가 발생 시에 그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가 있어요. 어떤 사고가 터지면 사무장은 그냥 잠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니냐? 법무사는 나는 몰랐다. 나는 그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무장이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결국은 소송까지 가서 그 책임 소재를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힘들겠죠. 그리고 이런 사무장 사무실은 오로지 돈만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되게 무리하게 받아요.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 그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가지고요, 일을 처리합니다. 나무나라 하죠. 예. 그래서 이런 사무장 사무실 보고 보통 또 공장식 사무실이라고 일컫는데요. 그 의뢰인들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정 같은 건 얘기 듣지도 않고 그냥 공장에서 기계 찍듯이 사건을 처리한다고 해서 이런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어요. 설사 개인회생에 무사히 인가결정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대표적인 예가 변제금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무장 사무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반드시 법무사가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건 진행 도중에도 언제든지 법무사와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방문 상담이 가능한지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법무사랑 전화 상담이나 방문 상담을 통해서 상담을 할 때 법무사가 이 회생 파산 업무에 대해서 정말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지, 경험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곳은 법무사가 직접 처리를 하는 사무실이구나, 아니면 여기는 법무사가 전혀 회생파산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결국 사무장 사무실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야 될 사무실, 여러분 각종 요즘에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수임료를 상당히 낮게 측정해서 홍보하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 이왕이면 다운 치마라고 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똑같은 업무인데 비용이 저렴하면 당연히 의뢰인은 그 사무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임료를 되게 낮게 측정해서 홍보하는 사무실을 보면요, 수임료는 낮은데 여러분들 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는 법무사 수임료만 비용이 아니죠. 법원에 내야 되는 송달료라든지, 그리고 인지대, 그리고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이런 비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수임료는 낮은데 이 낮은 수임료를 이런 데서 부풀려 갖고 받는 사무실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임료가 낮다는 홍보만 믿고 덜컥 여러분들 사건을 맡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총 비용이 얼마냐, 수임료가 얼마고, 송달료가 얼마고, 인지대가 얼마고,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비용이 얼마냐, 이 비용을 정확하게 적시해 주는, 그리고 그거를 영수증으로 끊어주는 그런 사무실을 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임료만 오로지 낮게 측정하고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사무실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피해야 될 사무실이 많긴 많은데요. 크게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 조심하셔도, 예, 개인회생 파산을 진행할 때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예, 예, 오늘은 개인회생 파산 의뢰 시에 반드시 피해야 될 법무사 사무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